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지지부진한 장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진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할까요? 4, 5년간의 박스권.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주가가. 휴미라, 리툭산, 레미케이드, 허셉틴 이미 특허가 다 끝났죠. 그리고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에 오리지널의 특허 말에 맞춰서 바이오시밀러가 전 세계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바로 오리지널이 바이오시밀러를 이길 수가 없죠. 현재 오리지널의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쵸? 휴미라는 아직 버텨나가는 이유가 미국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휴미라도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기업,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사보험사의 등재가 되느냐, 이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휴미라는 이미 25조, 리툭산, 레미케이드, 허셉틴, 시장 규모가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 규모인데요. 결국 여기서 셀트리온이 이제 2조를 뺏어왔죠. 그죠? 이제 앞으로 줄줄이 출시하는 제품들이 몇 조를 뺏어올 수 있을지. 여러분 숫자 찍잖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찍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공장 수율도 올리고요. 그리고 직판도 시작하잖아요. 볼륨감도 점차 좋아지잖아요. 그쵸? 여기에 신약까지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공장 캐파도 계속 증설을 해나가고요. 연구 인력도 계속 뽑아가고 회사는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4년간의 박스권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오면 안 될까요? 4, 5년간. 사실 4, 5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넘게 물려 있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끝냈고요. 삼성 SDI는 15년 넘게 물려 있었어요. 셀트리온 4, 5년간의 박스권, 삼성전자 4, 5년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2조에서 멈춰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상장 이전 이후에 급등 나왔다가 역성장 나왔다가 다시 한번 성장 나왔는데 레키노라가 터지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본업에 대한 부분으로 에너지 응축하고 이제 숫자가 찍혀나갈 걸 기다리고 있죠. 자, 찍으니까 저는 찍는다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걱정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2023년도가 될지 24년도가 될지 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매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 봅니다. 이제 직판도 유럽에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뿌리만 내리고 숫자를 못 봐내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뽑아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더불어서 미국도 직판을 향해서 미국도 직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도 해냈잖아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 빅팜들이 100년 이상 가까이 지배해왔던 산업에 셀튠이 해내고 있잖아요. 숫자만 차이만 발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한 지지부진한 혹한기, 아직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됐죠? 더불어서 개미들 물량은 조금 더 뺏어와야, 그리고 갈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이시라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주가에 쏟지 마시고, 더불어서 이제 3, 4합병에 대해서 주총에서 서정진 회장이 많이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 문제도 있고 하니 합병을 하고 기업 가치도 조금은 성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주주들의 의사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일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실적 성장 기반 위에 3, 4합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합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고 매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하나로 합쳐지고요. 케미칼까지 합쳐지고요. 이제 회계상이나 장부랑 그런 면에서 좀 더 일원화가 돼서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에너지를 주가에 너무 많이 쏟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조급하시다면 조금 여유 자금이 아니시고 급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힘들겠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유 자금 또는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고 저는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라면 저는 2023년도 4년도 그 기준점 안에 정고점 돌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매크로도 그 안에 한 번 정도는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시간의 체험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사실 힘을 빼고 있습니다. 가겠죠. 간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확신하니까, 걱정 안 하니까. 이게 저의
확신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글로벌 업체들이 보는 휴미라와 시밀러의 방향. 휴미라 시밀러, 불확실성 상황에서 빅파마들의 생각 보기.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23년 큰 도약을 앞두고 있다. 그 시발점이 되는 이벤트는 휴미라의 특허 만료이다. 동시다발적으로 10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사가 바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형은 고농도이냐, 구연산염을 제거하느냐,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하느냐, 판도를 예상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많다. 그래서 오리지널사 휴미라, 그리고 에피 오리지널사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사 암젠, 오가논, 알보텍이 바라보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해 점검했다. 과거 자가면역 시장 시밀러보다 빠른 침투, 차별화 전략과 안정적 공급이 중요할 것. 그래서 조금만 더 내용을 좀 보면은요. 먼저 에피와 오가노는 고농도와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한 동일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10개사가 경쟁세이긴 하나 일부 업체 위주로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자, 그리고 IRA,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에피는 휴미라의 가격을 인하하고 예전에 비해서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인식 수준은 높아졌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센티브는 확대되었다. 에피는 휴미라의 가격을 인하하고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나 과거 대비 시밀러 시장의 침투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고농도, 구연산염을 제거한 차별화의 전략을 꾸준히 진행했고 안정적인 생산을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개발,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가 충분한 국내 업체들의 경쟁 우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교차 처방. 사실 교차 처방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에서. 그러나 핵심은 고농도이냐,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했느냐,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느냐, 안정적인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느냐, 즉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셀트리온은 교차 처방, 고농도, 구연산염을 제거하고 생산과 판매를 다 직접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이 이 시장에 과연 몇 프로파일을 가져올까요? 더불어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자회사였던 사보험사에 과연 어떻게 등재가 돼서 어떻게 판매가 될지, 레미케이드가 시장 참여, 레미키에 대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였던 바로 인플렉트라, 유럽명 램시마, 미국에선 화이자가 바로 인플렉트라는 명칭으로 팔리고 있죠. 램시마가 미국에서 성장 속도가 느렸던 거는 사보험사의 등재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보고서도 참조를 하지만 핵심은 뭐다? 이 보고서 플러스 사보험사의 3개사가 채택된다 그랬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자회사.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게 사실 핵심이다. 얘네가 파일을 다 가져갈 거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셀트리온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미국의 IRA 법안 시행 대표 수역입니다. 2년 뒤에 순이익 8,314억 원으로 확대를 예상한다.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요. 영업이익 1조를 바라본다. 2023년도 매출 3조 원, 그 기준점이에요. 유한따증권 리포트 유럽이어서 미국도 직판 전략 전환. IRA 법안으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급여 확대. 특허 만료 직후 상용화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목표 가격, 매수와 목표 가격이 상향되고 있는 건데요. 휴미라를 시작으로 스텔라라 아일리아 특허 만료가 지속될 예정으로 바이오시밀러 품목이 다양해진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고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스텔라라 아일리아 하나하나가 엄청난 시장 규모입니다. 10조에 육박하는 넘어가는 그런 시장 규모가 지금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몇십 조 시장이에요. 여기서 과연 몇 프로를 가져올 수 있을지. 휴미라 하나만 미국이 20조고요. 스텔라라 아일리아 합치면은 20 몇 조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 합치면. 그러면 합치면은 40조, 50조죠? 거기서 과연 파일을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을까, 앞으로. 그래서 내년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령화와 재정 적자로 인해서 바이오시밀러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수익 향상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직판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그리고 유럽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파트너사를 통한 판매 전략에서 직접 판매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래서 셀트리온 전체 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 그리고 IRA 법안 시행으로 202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처방에 대한 급여가 6%에서 8%로 추가된 영향도 셀트리온에게 유리하다. 그렇기에 정말 많이 기대할 만합니다. 제약바이오주 내년 특허 절벽 타고 성장 노린다. 자, 모든 미디어에서 내년도 미국 시장 신약의 특허가 끝나는 그 부분을 온통 미디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특허 만료 줄이여 국내 바이오시밀러 성장 예상 글로벌 판로 열린 대형주를 주목한다. 셀트리온이 그 중심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매입하고요. 지금의 한 주는 추후 4주, 5주의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자, 셀트리온 다양한 항체 기반 기술에서 두각, 바이오시밀러와 시너지된다. 자, 그래서 넥스트 스텝 여기서 ADC 항암제, 이중항체, 신규 항체 치료제의 다양한 기술 분야의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하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자,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세우고 모니터링을 해서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비임상 혹은 임상 1상 단계 파이프라인 중 유망한 항체 치료제를 선별하는데 우리가 라이센스 인을 한다는 거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그런 바이오텍들의 기술을 사와서 같이 협업을 해서 중간 단계에서 최종 제품화 또는 중간에 넘기던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신약회사로서 발돋움하는 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레케노라를 통해서 신약회사로는 발돋움했죠. 본격적으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만들어낼 램시마 SC 그리고 차세대 항암제인 ADC, 이중항체, mRNA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ADC 항암제 영업에서도 바로 페이로드 연결, ADC 기술의 항체 독성을 갖는 페이로드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레고캠, 익수다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피노바이오 이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중항체에도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 미디어에서 계속 신제품 늘고 직판으로 바꾸고 내년 더 강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반기 유럽 직판 전화임 드라이브 속에서 내년도 미 신제품 잇따라 적용한다. 베그잘마, 유플라이마, 내년 미국 시장 진입 전망, 글로벌 블록버스터 휴비라,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신제품 매출과 직판 합회통해서 이윤 제고, 내년 첫 2조 원대 매출 및 수익성 30% 개선을 전망한다. 헬스케어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외국인과 기관이 바닥권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자, 오늘 월봉 기준으로도 아랫꼬리를 찔끔 달았어요. 밀리면 받아낸다고 했죠? 그렇기에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대입니다. 어느 순간 그 시기가 오면 달려나갈 겁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96, 코스닥이 1.7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금리 속도 조절 훈풍,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기대, 환율 24원가량 급락해서 1320원대 하락, 원화에 대한 강세, 달러의 약세, FOMC 성명서에서 약간 비둘기적인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었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현재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S&P 강보합, 니케이 상해 항생, 상승권에서 항생만 약보합,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강보합, 약보합권.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시장 지표는 원화에 대한 1329원, 원화가 훅 떨어졌죠. 즉 원화에 대한 강세, 딱 원달러 환율값 차익 실현 물량이 훅 나왔죠. 즉 원화가 강세였다. 그동안 원화가 약세가 극도로 가팔라졌었는데 그 부분이 돌아져 나왔다. 달러의 가격도 105.96으로 훅 떨어졌다. 이 부분이 돌아져 나왔다.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조금 더 좋은 건 유가가 77.94달러. 조금 약세권에 있는 게 좀 더 좋겠죠. 이게 튀면 물가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연준에 대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그러면서 시장 금리도 꺼졌어요. 미국채 10년물이 3.68 내렸죠. 미국채 2년물도 4.47. 자, 10년물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미국채 10년물의 하루 흐름 훅 꺼졌죠. 1개월물도 훅 내려온 3개월물도 내려와 있죠. 자, 3개월물이 달러의 가격과 원달러 환율의 흐름과 똑같이 생겼죠. 지금 미국채 10년물의 3개월물 흐름. 자, 그리고 달러의 흐름, 원화의 흐름.
자, 현재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 추세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해선 조금 더 연준의 스탠스와 물가에 대한 안정화 지표가 조금은 더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매크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FOMC 성명서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FOMC 의사록 다수의 위원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준은 12월 FOMC에서 0.5%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 이번 결과는 시장에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되면서 주가는 상승, 국채금리는 하락, 달러와의 약세, 원화에 대한 강세, 반대로 또한 주식에 대한 강세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연준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논의해서 긴축 노력이 고용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 그래서 시장은 현재 12월 0.5% 인상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내년 2월과 3월 각각 0.5%, 0.25로 인상되어 최종 금리 5에서 5.2%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한다. 현재 시장을 어느 정도 바운더링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래 꼬리를 달라고 해요. 이제 찔끔 달았습니다. 밀리면 달고 올라옵니다. 이미 이제 시장이 빠그러질 때 완전히 전세계 증시가, 부동산이, 환율이, 채권 시장이, 모든 자본 시장이 빠그러질 때 셀트리온은 바닥권에서 그냥 견조하게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저는 이들이 견조하게 있었던 이유가 이들이 계속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미친 듯이 빼와서 왔다. 이게 저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데 이들이 들어와 있다. 기업 가치는 계속 성장하고 선수들은 들어와 있고 세력들은 들어와 있다. 개인들은 지쳐간다. 이게 4년 정도 되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 모습이 나온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날까요, 앞으로? 과연 계속 박스권일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자, 이제 요거는 시가차를 두고 결국은 실적이 좌우하겠죠. 숫자에 대한 부분이. 찍으면 가는 거예요. 매크로 끝나고.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추이입니다. 자, 보면 공매도 매매 비중은 0.33.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공매도 매매 비중 0.33은 정말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2%, 1%, 4%, 4%, 9%, 2%, 3%, 2%. 칠 이유가 없다. 거래량은 22만 5천 주. 30만 주, 20만 주, 20만 주, 20만 주, 30만 주. 한 번 빼놓고 자, 40만 주, 20만 주, 30만 주. 거의 시가 말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1.43 상승 마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0.40. 21, 17, 13, 10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30만 주. 30만 주, 30만 주, 40만 주, 35만 주, 32만 주, 67만 주, 50 빼고 요 140만 주 빼고 헬스케어의 거래량도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최근에 급감해 있습니다. 오늘 1.54 상승 마감. 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2.35. 거래량은 45,653주. 오늘 2.1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 257만 8천 주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58만 주까지 찍고 그리고 다시 한번 60만 주 찍고 257만 주, 8만 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재.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 어제 기준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어차피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본능적인 촉이 오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공매도 누적 잔고가 대차 잔고가 941만 6천 주. 자,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쵸? 큰 바뀐 흐름이 없습니다. 자, 더불어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먼저 보면은요. 0.83 변화 없어요. 헬스케어 1.44, 셀트리온 제약 1.18, 23일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이고요. 신용 잔고 비율과 대차 잔고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 세 가지 다 큰 흐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가 창이고요. JP모건 자 16,339주 요것도 팔면 내일 담을 확률도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 가지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 신한 왔다 갔다 지들끼리. 그리고 미래에셋도 왔다 갔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없고요. 현재 잔챙이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22,000주, 43,000주.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기간 43,0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약 3만주, 29,539주, 약 3만주, 보험 5,000주, 투신 7,000주, 나머지는 뭐 200주, 155주, 사모펀드 2,273주. 연기금은 한 2거래에 가까이. 어제 16,000주 매도했고 오늘 1,561주 매도했는데 보합 눈치 보고 있었고요. 한 달 기준 17만 7천주 담았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달 기준 외국인은 거의 눈치 보고 있었다. 약 9만 주 매도, 기관은 47만 주 받아냈습니다. 개인의 35만 주와 외국인의 9만 주를 기관이 47만 주 받아냈어요. 금융투자가 31만 주, 연기금이 17만 7천 주 받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셀트리온도 예전만큼 수급은 좋지 않지만 한 달 기준으로 언급드린 거고요. 큰 흐름에서는 개인의 엄청난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죠. 다만 한 달 기준에서는 기관이 현재 개인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의 중심은 연기금입니다. 자, 오늘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면 기관 7만 1000주 매수, 그중에 금융투자가 6만 4000주를 담당했고요. 투신 1만 5000주 매수,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찔끔 팔았고요. 외국인은 1만 3000주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6만 1000주. 이 중에 한 달 흐름은 개인이 31만 주 매수, 그리고 기관은 13만 주, 18만 주, 외국인이 11만 주 매도했던 부분이에요. 현재 한 달 기준으로는 수급의 흐름이 엉켰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흐름도 좋습니다.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14만 7천 주를 매수했고요. 연기금은 14만 8천 주 매도, 사모펀드가 12만 주 매도했다. 그다지 기관의 매도가 물량이 큰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큰 것도 아닙니다. 31만 2천 주를 약간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데 큰 흐름에선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오늘 기관이 15,000주 매수했고요. 그중에 금융투자가 11,000주, 개인은 14,000주, 외국인은 990주 매도했습니다. 한 달의 물량 12만 8천주가 외국인으로 10만 주, 기관으로 2만 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가가 지지부진하더라도 힘 빼고 가만히 동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났었죠. 그리고 그들은 모아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해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추세를 벗어나는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 왜냐하면 공매도 누적 잔고하고 대차 잔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량 쇼커버가 들어오게 되면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터지면서 개인들까지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상승이 나와요. 이런 상승. 이때 전고점 돌파가 나올 때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상승을 벗어나는 상승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때가 저는 1차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